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코스닥도 아쉽게 하락 중인데요. 그래도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매니저님, 오늘 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전장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어요. 네. 어쨌든 미국 장이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도 이제 같이 좀 커플링이 되면 그게 이제 가장 좀 이상적인데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 또 옵션 만기일 날 코스닥 지수가 이제 좀 급등을 하고 오늘은 다시 이제 어제 상승했던 걸 그대로 또 좀 반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딜레마, 금리는 우리 편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네. 금리는 인하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 때문인 맞습니다. 건가요? 이게 사실 어쨌든 금리 인하만 해주면은 주식시장은 가장 좀 좋은 호재로 이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을 한 방에 좀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내심이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번 5월달 FOMC 회의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이제 그대로 고수하는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 경제의 이제 성장이라든지 공용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 실물 경제 지표에 관세 충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속 주시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좀 했잖아요. 실제로 오늘 미국장에서도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죠. 미국과 영국의 첫 번째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좀 되면서 이제 후속으로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쪽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이제 들려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스위스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이제 장관급 회담을 이제 가지거든요.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립 서비스를 이제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실제로 미국 주식을 지금 사야 할 때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세일즈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미중 간의 첫 번째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를 이제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좀 하면서 시장을 나름대로 이제 떠받쳐 줬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장도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채권을 막 집어던지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다시 달러가 또 강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을 좀 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출회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현실화되어야만 우리 시장이 좀 추세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아까 금리는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거죠. 관세 협상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관세 협상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우리가 관세에 대한 충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 협상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미국 연방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지금 주요국,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금리예요. 저는 이렇게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게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서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빅컷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올해 안에도 1%포인트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룸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5월, 6월 시장에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잘 끌고 간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관세 협상과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오늘 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를 대비해서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주식들을 조금 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딜레마, 금리는 우리 편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요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제가 입에서 이 종목 이름을 꺼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어제부터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적이에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실적을 발표를 잘하는 기업들이
그야말로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LIG 넥스원이 장중에 막 20% 넘게 급등했고, 그다음에 APR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했잖아요. SK케미칼도 예상보다 좋은 호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3분기 만에 이제 지난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어저께도 16%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현재 16%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눈에 띄게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하는 기업들은 지금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다음 주 이제 15일까지는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직까지도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은 약간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닝 미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좀 심하게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페24라는 기업이 어저께 막 급등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이 매우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회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약간 이제 어닝 미스가 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어닝 미스가 났는데 주가는 오늘 20%가 넘게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15일까지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것도 좋지만 컨센을 하회할 수 있는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거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막 10% 20%씩 이제 폭락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하면서 종목들의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전장 특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업종 관련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SK케미칼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서 사실 네.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를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파로사이 바이오라는 기업, 요 종목도 오랜만에 이제 시장에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온코크로스라든지 뭐 3빌리언과 같은 이런 AI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연초에도 주목을 계속 많이 받았었죠. 근데 파로사이 바이오는 시장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가 오늘 대표이사의 이제 인터뷰 기사가 막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도 이 AI 신약 개발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또 출시를 했는데 그 바이오니모의 국내 유일한 이제 협력사가 바로 파로사이 바이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26%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약간 좀 숨죽이고 있다가 요번 주부터 이제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AI 솔루션 기업들이나 AI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온코크로스도 저는 뭐 자리 괜찮아 보이고요. 3빌리언도 또 상방 돌파 시도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요 두 종목과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파로사이 바이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이런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AI 솔루션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신약 개발 소식에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파로사이 바이오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APR이 9% 수익 중입니다. 네, 어제 편입했는데 이렇게 벌써 1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사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상따 같은 요런 매매 잘 안 하잖아요. 네.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27%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냥 실적이 나온 APR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어요. 실제로 오늘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 조금 밀리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PR은 오늘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제 매수하고 벌써 이제 9%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50만 원 찍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80%가 더 올랐다라는 거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APR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외형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OPM이 20%가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피부 미용 관련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영업 마진이 다소 이제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형이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매출 1조 원대를 지금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1분기에만 2,600억 원의 지금 매출을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만 더 부각이 좀 되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상쇄되면서 이 외형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APR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략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던 거고, 오늘도 아주 긍정적인 이제 흐름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제가 11만 원 정도 이제 잡아드렸었는데, 요 자리 돌파를 좀 하고 나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또 여러분들 좀 끌고 가시면 좋을지 다시 목표가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까지 일단 11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콜마가 16% 수익 중입니다. 오늘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화장품 업종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관세에 대한 이제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어차피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만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유럽, 일본 제품들도 똑같이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차피 가성비를 앞세우는 이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 대한 이제 수출, 그리고 중국의 이제 소비 진작이라든지 경기 부양과 같은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또 화장품 업종은 한알령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국콜마가 어제도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 오늘 또 한국콜마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어요. 아주 압도적인 뭐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코스맥스가 제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한국콜마가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한국콜마는 제가 약간 이게 테마성 이슈지만 한국콜마가 세종시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과도 관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콜마가 최대 주주로 있는 HK 이노엔이 최근에 미국에서 K캡이라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임상 3상 이제 성공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한국콜마를 또 소개해드린 그런 모멘텀이었거든요. 두 가지 이제 재료가 같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50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 뭐 시원하게 지금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요 종목도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콘텐츠리 중앙이 9% 수익 중입니다. 어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 모멘텀으로 오전에 조금 움직이다가 윗꼬리가 네.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극장 사업이 매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극장에 잘 안 가시잖아요. 요즘에 OTT를 통해서 영화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극장용 영화라는 이런 단어가 새롭게 생길 정도로 극장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또 콘텐츠리 중앙은 메가박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콘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실적까지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콘텐츠리 중앙을 소개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지금 오늘장 고점 대비하면은 한 9%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난 건데 윗꼬리가 지금 길게 달렸어요. 추세는 지금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들을 다 이제 좀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정책 대결이 빨리 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이제 좀 드러나야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양당의 이제 후보가 확정이 좀 되고 나면 TV 토론회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컨텐츠리 중앙은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1,000원까지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하시면서,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개별주 스타일의 이제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11,000원 목표가 터치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들고 가도 괜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이죠. 오늘 시장 안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놓쳐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을 좀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그 후속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00원 현재가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태양광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이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모멘텀도 역시나 또 실적이었어요. 1분기 때 적자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다가 그야말로 폭탄 관세, 막 3,500%의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 수출은 거의 지금 막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산은 거의 시장에 이제 발을 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글로벌 태양광 시장으로 봤을 때 중국산을 다 배제하고 나면 사실 중국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생기고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패널 가격이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계속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는 폭탄 관세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반사수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이제 1분기 때 아주 빠르게 이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은 이제 구조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분기 때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좀 적자가 나타났었습니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빠르게 이제 흑자전환이 될 걸로 지금 실적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움직이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궤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진이 높은 이제 국내 매출보다 오히려 미국 쪽의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쪽의 매출은 아무래도 우리가 거의 뭐 반덤핑식으로 굉장히 좀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산이 빠지니까 공급 과잉 우려도 해소가 되고 패널 가격도 올라가고 셀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산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게,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게 이제부터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딱 2월 말에 만들었던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뚫으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 부각이 분명히 좀 될 수 있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얘기들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그리고 ESS 이런 사업을 이제 두루 영위하고 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50일 신고가 랠리가 한번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6,000원 보시고요. 네. 손절가는 2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 종목 관련 수혜주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장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서 좀 가볍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750원의 현재가로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알령 해제 이제 수혜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을 것 같고요. 네.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기업은 아시아 최초의 이제 세금 환급 대행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을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구매하잖아요. 면세점 가서 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공항 면세점이라든지 시내 면세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면세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하면 아예 가격에 부가세가 이제 붙어 있지 않는 말 그대로 면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이나 홍대 이런 데서 이제 쇼핑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쇼핑한 물품에도 부가세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가세는 내국인들한테 부과하는 말 그대로 이제 내국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국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간접세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부과를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세를 부과를 안 받게 환급을 해주는 거, 그걸 대행을 해주는 사업자가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비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1순위로 사는 게 화장품, 그 다음에 밥솥 이런 것들을 많이 샀었는데 요즘에는 어제 제가 이제 APR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하고 그리고 피부 미용, 피부 케어를 이제 받고 다시 이제 출국을 하는 이런 이제 구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 뷰티 케어와 관련된 매출이 이제 급증을 좀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소비 패턴이 이제 좀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해외 시장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이미 올해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APR도 제가 차트 간단하게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은 정말 완만하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려나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냥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렇게나 뚫어 올려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글로벌 텍스프리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우상향이 좀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뭔가 이제 모멘텀이 하나 부각되면서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 만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조금 올라와 있는 위치긴 합니다만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세점 관련 수혜주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의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이 관세 협상이 분수령을 맞이한 네. 가운데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디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이 관세 네. 협상과 관련된 향후 전략 좀 설명드리고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을 통해 못다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든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